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기둥이 되는 건 바로 뼈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유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환자분들을 만나며 경험한 이야기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뼈 건강을 지키는 쉽고 따뜻한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불안하실 수도 있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충분히 희망이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우유만으론 부족한 이유.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우유 한 잔을 드시며 뼈 건강을 챙기고 계신다고 안심하십니다. 처음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루에 우유 2잔만 꾸준히 마시면 된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우유 2잔으로는 하루 권장 칼슘량 1000mg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칼슘이 생각만큼 잘 흡수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유 속 칼슘 흡수율은 30% 내외에 불과합니다. 즉, 우유 한 잔에 들어있는 칼슘 300mg 중에서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건 100mg도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장에서 칼슘을 받아들이는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영자님이라는 72세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정말 성실하게 우유를 챙기셨어요. 아침에 한 잔, 저녁에 한 잔을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10년 넘게 드셨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 남다르셨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허리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근육통이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통증이 계속되자 병원을 찾으셨고 골밀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치가 생각보다 많이 낮아져 있었어요. 그분은 정말 당황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우유를 챙겨 마셨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하는 안타까움이 컸죠. 사실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우유만으로는 뼈 건강을 완전히 지키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분과 함께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우유 외에는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거의 드시지 않으셨어요. 생선도 가시 때문에 피하셨고 채소도 부드러운 것만 선호하셨습니다. 결국 하루 칼슘 섭취량이 권장량의 절반에도 못 미쳤던 거예요. 게다가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D나 운동량도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칼슘은 단순히 마신 양보다 얼마나 흡수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몸에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음식과 흡수를 높이는 조합을 통해 보충해야 합니다. 우유는 좋은 칼슘 공급원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혹시 여러분도 우유만 믿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우유만 의존하지 말고 내가 먹는 칼슘 식품의 종류와 양을 기록해 보세요. 내 몸이 받는 칼슘 총량을 눈으로 확인하는 게 시작입니다. 작은 수첩에라도 적어두시면 생각보다 부족하다는 걸 금세 깨달으실 거예요. 우유보다 강력한 칼슘 폭탄 5가지. 그렇다면 우유 대신 혹은 함께 챙기면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연구 결과와 임상 경험을 토대로 추천드리는 건 바로 멸치가루, 케일, 치즈, 강화두유, 강화두부입니다. 이 5가지는 각각 손쉽게 구할 수 있고 한 끼에 200mg에서 300mg 정도의 칼슘을 보충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칼슘 하면 유제품만 떠올리시는데 사실 식물성 식품 중에도 칼슘이 풍부한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녹색 잎채소인 케일은 100g당 칼슘 함량이 우유보다 높아요. 게다가 흡수율도 우유보다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멸치가루는 작은 양으로도 엄청난 칼슘을 공급해주는 숨은 보석 같은 존재죠. 최미수님이라는 68세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반찬 대신 과자나 빵 같은 간식을 즐기시게 되었습니다. 달콤한 맛에 익숙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칼슘 섭취가 부족해졌어요. 게다가 치아가 불편해서 딱딱한 음식은 피하시고 부드러운 것만 드시다 보니 영양 불균형이 심각했습니다.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 다리 저림과 밤에 쥐가 자주 나는 증상을 호소하셨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칼슘과 비타민 D 수치가 모두 낮게 나왔습니다. 골밀도도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훨씬 낮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추천한 건 바로 멸치가루와 케일을 식단에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멸치가루를 밥에 뿌려 드시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짠맛이 나서 반찬 없이도 맛있게 드실 수 있었습니다. 케일은 생으로 드시기 힘들어 하셔서 살짝 데쳐서 참기름과 마늘로 무침을 해드렸죠. 치즈도 조금씩 간식으로 드시도록 권했고요. 3주 정도 지나니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 저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전체적으로 기운이 난다고 하셨어요. 밤에 쥐 나는 것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6주 후에 다시 검사해보니 칼슘 수치가 정상 범위로 올라와 있었어요. 그분도 정말 놀라워하시면서 이런 작은 변화로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5가지 식품이 특별한 이유는 우유보다 칼슘 밀도가 높거나 흡수율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멸치가루는 작은 숟가락 한 술에도 100mg 이상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케일은 옥살산이 적어서 칼슘 흡수를 방해하지 않고요. 치즈는 유제품이지만 농축되어 있어서 적은 양으로도 많은 칼슘을 공급합니다. 강화두유와 강화두부는 인위적으로 칼슘을 첨가한 제품들인데 흡수율이 우수하고 식물성이라 소화도 편해요. 무엇보다 조리법만 조금 바꿔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굳이 특별한 요리를 할 필요 없이 평소 드시던 음식에 조금씩 더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혹시 지금까지 칼슘은 우유에만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오늘 저녁 반찬에 멸치가루 작은 술을 뿌려보세요. 치아가 불편하신 분은 케일을 살짝 데쳐 무침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여러분의 뼈가 분명히 느낄 거예요. 칼슘 흡수율을 3배 올리는 5가지 법칙. 많이 먹었는데 왜 효과가 없지 하는 의문이 드시죠? 그 이유는 바로 흡수율 때문입니다. 칼슘은 혼자서는 잘 흡수되지 않고 다른 영양소와의 조합이 필요해요. 마치 열쇠와 자물쇠 같은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열쇠가 있어도 맞는 자물쇠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요. 실제로 칼슘 흡수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장에서 흡수될 때 꼭 필요한 도우미 역할을 해요. 비타민 C는 산성 환경을 만들어서 칼슘이 녹기 쉽게 도와줍니다. 반대로 나트륨이나 카페인이 많으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늘어나죠. 한도윤님이라는 74세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칼슘 보충제까지 드시면서 정말 열심히 관리하셨는데도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고생하셨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니까 낮에도 피곤하시고 기분도 우울해지셨어요. 병원에서 칼슘 부족이라고 해서 더 많은 양을 드시려고 하셨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흡수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많았어요. 우선 햇볕을 거의 쐬지 않으셔서 비타민 D가 부족했습니다. 집안에서만 지내시는 시간이 길었거든요. 게다가 짠 음식을 좋아하셔서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권장량의 2배가 넘었어요. 커피도 하루에 서너 잔씩 드셨고요. 식사 패턴도 문제였습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들을 한 번에 몰아서 드시다 보니 흡수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한 번에 500mg 이상 섭취하면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분의 경우 아침에 우유와 치즈, 칼슘 보충제까지 함께 드시니까 대부분이 그냥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이런 문제점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갔습니다. 먼저 하루 30분씩 산책을 시작하셨어요. 오전에 햇볕을 쐬면서 걷는 시간을 만드신 거죠. 식사도 조금씩 나누어서 드시도록 했습니다. 아침에는 치즈와 달걀을, 점심에는 두부에 레몬즙을 곁들이고 간식으로 바나나를 추가하셨어요. 나트륨은 서서히 줄여나갔습니다. 짠 반찬 대신 허브나 향신료로 맛을 내는 요리를 늘리셨고요. 커피는 하루 한 잔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보리차나 물로 바꾸셨습니다. 단백질도 부족하셔서 생선이나 콩류를 더 자주 드시도록 권했어요. 8주 정도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밤마다 괴롭히던 종아리 쥐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잠도 깊게 주무시게 되고 낮의 활력도 되찾으셨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가장 놀라워하셨어요. 같은 양의 칼슘을 섭취해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하신 거죠. 칼슘 흡수를 높이는 5가지 원칙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햇볕을 쐬고 비타민 D를 충분히 보충하기. 둘째,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와 함께 드시기. 셋째, 나트륨과 카페인 섭취량 줄이기. 넷째, 하루 30분 이상 걷기나 계단 오르기 같은 체중부와 운동하기. 다섯째, 체중 1kg당 단백질 1g 맞추기. 이 5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같은 양의 칼슘을 먹어도 흡수율이 2배에서 3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복잡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칼슘만 열심히 챙기셨는데 효과를 못 느끼셨나요? 오늘 점심에 두부 요리에 파프리카를 곁들여 보세요. 그리고 커피는 하루 첫 잔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물이나 보리차로 바꿔보시는 게 좋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따라만 하면 되는 하루 황금 식단.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루 권장량을 채울 수 있나 하는 고민이 많으시죠?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실제로 무엇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할지 막막하신 게 당연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간식으로 나눈 실제 적용 가능한 황금 식단 메뉴예요. 이 식단은 하루 칼슘 필요량인 1000mg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게다가 흡수율을 높이는 영양소들도 함께 배치해서 실제로 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칼슘량을 최대화했어요.
무엇보다 일반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만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문하경님과 문서연님이라는 70세, 67세 부부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겸 두 분 모두 최근 들어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무릎이 시큰거리는 증상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특히 남편분인 문하경님은 작년에 넘어지셔서 손목 골절을 당하신 후로 뼈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지셨어요. 처음에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칼슘을 챙기려고 하셨습니다. 남편분은 보충제에 의존하셨고 부인분은 우유를 늘려서 드셨죠. 하지만 2달이 지나도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어요. 오히려 보충제 때문에 속이 더부룩하시고 우유를 많이 드시니 소화가 안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바로 이 황금 식단이었어요. 두 분이 함께 실천할 수 있고 특별한 조리법 없이도 영양을 골고루 챙길 수 있는 메뉴들로 구성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2주 동안 그대로 따라 해보시기로 하셨어요. 아침 메뉴는 치즈 오믈렛과 강화두유 한 잔입니다. 달걀 2개에 치즈 한 장을 넣어서 오믈렛을 만들면 약 250mg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어요. 강화두유 200ml에는 300mg 정도의 칼슘이 들어있고요. 여기에 토마토 몇 조각을 곁들이면 비타민C까지 보충됩니다. 점심은 고등어와 멸치가루 비빔밥, 그리고 케일과 두부가 들어간 된장국이에요. 고등어는 비타민 D가 풍부해서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 멸치가루 한 큰술이면 150mg의 칼슘을 추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케일과 두부 된장국은 그 자체로도 200mg 이상의 칼슘을 공급해줘요. 저녁에는 두부와 버섯이 들어간 들깨탕, 잡곡밥, 청경채 볶음을 준비했습니다. 들깨도 의외로 칼슘이 풍부한 식품이거든요. 두부 반 모아 들깨 2큰술이면 약 200mg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어요. 청경채 볶음은 100mg 정도의 칼슘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간식으로는 아몬드와 검은콩, 그리고 그릭 요거트를 준비했어요. 아몬드 20알 정도면 80mg, 삶은 검은콩 반 컵이면 60mg, 그릭 요거트 한 컵이면 200mg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나누어서 먹으면 총 1200mg 가까운 칼슘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어요. 두 분이 이 식단을 2주 동안 그대로 따라하신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선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셨어요. 무릎 시큰거림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무엇보다 배부르면서도 소화가 편해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이전에 보충제나 우유만 많이 드실 때와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만났을 때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두 분 모두 활력이 넘치셨고 걸음걸이도 훨씬 안정적이 되셨습니다. 부인분인 문서연님은 음식만으로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남편분인 문하경님도 약이나 보충제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편하다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 황금 식단의 핵심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칼슘을 섭취하지 않으면서도 하루 종일 꾸준히 공급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흡수를 도와주는 다른 영양소들도 함께 배치해서 실제 활용도를 높였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평소 드시던 음식들을 조금씩 바꾸기만 하면 되거든요. 혹시 복잡하다고 느끼시나요? 처음엔 3일만 그대로 따라 해보세요. 냉장고 문에 오늘 먹을 칼슘 5종 메모를 붙여 두시면 실천이 훨씬 쉽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우선 시작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오늘 시작해서 평생 습관으로 만들기. 뼈 건강은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습관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하루아침에 뼈가 약해지지 않듯이 하루아침에 건강해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골밀도를 바꾸고 결국 삶의 질을 바꾸게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이에요. 많은 분들이 처음엔 의욕적으로 시작하시다가 며칠 지나면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식단이나 운동을 갑자기 시작하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습관을 만들 때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하나씩, 일주일에 하나씩 천천히 늘려가는 거죠. 유은지님이라는 77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겸 그분은 혼자 사시면서 식사 관리가 어려우셨어요. 자식들이 멀리 살고 있어서 자주 만나지도 못하시고 혼자 요리하기도 귀찮으시다 보니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은 있으셨지만 뭔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우셨어요. 처음에는 복잡한 식단표나 운동 계획을 제시해드렸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포기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우셨던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안했어요. 하루에 딱 한 가지씩만 체크하는 스티커 놀이였습니다. 마침 손주가 놀러 왔을 때 함께 시작하게 되었어요. 냉장고에 달력을 붙이고 오늘의 칼슘 식품을 하나라도 먹으면 스티커를 붙이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우유나 치즈만 먹어도 스티커를 붙였어요.
두 번째 주에는 멸치가루나 두부를 추가하면 큰 스티커를 붙였고요. 손주와 함께 하니까 재미있어 하셨어요. 손주도 할머니가 건강해지는 걸 응원하면서 함께 스티커를 붙여주었거든요. 가족이 함께 참여하니까 동기부여도 되시고 혼자서는 포기했을 일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성취감을 느끼실 수 있어서 더욱 좋아하셨어요. 한 달이 지나고 스티커 달력을 보니까 25일 이상을 성공해내셨더라고요. 그분도 정말 뿌듯해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재미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주도 할머니가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뿌듯해 했어요. 두 달째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루에 칼슘 식품 3가지 이상 먹기, 일주일에 햇볕 쐬며 산책 3번 이상 하기 같은 식으로요. 여전히 스티커로 체크했지만 색깔을 다르게 해서 어떤 걸 달성했는지 알 수 있게 했어요. 3개월이 지나니까 완전히 습관이 되셨습니다.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칼슘 식품을 챙기시게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먹을까 하고 생각하시게 되었고 장 보러 갈 때도 칼슘이 풍부한 식품들을 우선적으로 고르시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골밀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어 있었어요. 수치상으로도 좋아졌지만 무엇보다 본인이 느끼시는 변화가 컸습니다. 걸을 때 다리에 힘이 생겼고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덜 찼어요. 전체적으로 활력이 넘치셨습니다. 결국 뼈 건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생활 속 작은 실천입니다. 특별한 운동을 하거나 비싼 보충제를 사지 않아도 충분해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할수록 꾸준히 이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혼자서 하면 포기하기 쉽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면 동기부여도 되고 재미도 있거든요. 습관을 만드는 핵심은 작게 시작해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0가지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를 30일 동안 꾸준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추가하는 식으로 천천히 늘려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건강관리에 실패하셨던 경험이 있으세요? 오늘 종이에 뼈 건강 시작합니다 라고 적어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보세요. 작은 다짐 하나가 습관을 만들어 줄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우선 시작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해시태그 여러분, 뼈는 조용히 약해지지만 관리 역시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효과를 냅니다. 우유만 믿던 생활에서 벗어나 다양한 칼슘 식품과 흡수율을 높이는 습관을 곁들이면 충분히 뼈를 지킬 수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중에서 가장 쉽고 실천하기 편한 것 하나만 선택해 보세요. 멸치가루를 밥에 뿌리는 것일 수도 있고 우유 대신 강화두유를 마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햇볕을 쐬며 10분 더 걷는 것일 수도 있고요. 작은 변화지만 여러분의 뼈는 곧 정직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2주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고 한 달이면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지실 거예요. 3개월이면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한 뼈와 함께 걷는 내일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부터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평생의 건강을 만들어 줄 거예요. 감사합니다.